네, 취임 12일 만에 치러진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였습니다. 야당에서도 출발 전에 국익을 위한 성공을 기원한다 이런 덕담을 했었는데요. 여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G7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초청국이잖아요. 캐나다 이제 총리의 초청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다. 그리고 12일 만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11차례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권투로 치면 1라운드 이제 몸을 푸는 단계였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G7 국가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첫 무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타이밍상 굉장히 좀 적절했어요. 빨리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 양자회담이 결렬된 이 상태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통상 문제, 관세 문제, 외교 문제, 국경 문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대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이런 논의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지난 정부와 어땠다 이것을 미리서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고 앞으로 이제 실용적인 외교,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반년 동안 중단되었던 정상 외교 무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복귀를 신고식을 치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 이제 회담이 되지 못한 것은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은 워낙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학습 능력이랄까 적응력, 뭐 발전도 장애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말 대통령 되고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해외 정상들과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외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외교에서는 정쟁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그 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G7 정상회의 여기에 초청받아 가서 이런 역할을 하신 부분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격이라든지 신뢰 문제를 회복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국격이나 신뢰가 좀 많이 상실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새로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상회교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역시 이런 민주주의 회복력이 뛰어난 나라구나. 예, 상당히 우수한 나라다. 예. 우수한 국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언급해 주셨다시피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다. 다만 작은 차이는 넘어서자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 계엄 사태로 지속되지 못했던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먼저 여당에서 시작해 주시죠. 작은 차이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와닿는 게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토,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작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현재 한일 앞에 놓인 게 공통 분모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유 같은 거 수입을 할 때 70% 이상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초크 포인트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제 통상 관계도 이제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협력 관계도 상당히 한국과 일본에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만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사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에 닥친 위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충분히 한일 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협력의 모멘트로 작동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재명 후보 시절의 인식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DJ 그리고 오부치 선언 이후에 굉장히 좋을 때도 있었고 냉각기를 가질 때도 있었다 말이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좀 이 한일 관계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한일 관계가 조금 완만하게 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첫 우리 이재명 대표의 애교 무대에서 한일 관계에 실용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턴을 하고 또 같은 한마당 쓰듯이 같이 쓰자 하는 그러한 발언은 굉장히 양국 간에서 긴밀한 그런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예.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양국이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1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이런 나라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문제가 지금 늘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한일 관계에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기존 우익 사상에 젖어 있는 의원들의 그 망언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가 서로가 긴밀하게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예.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셔틀 외교가 중요하고 서로가 한일 관계는 무엇보다도 과거 지향적보다 미래 지향적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기억은 하되 미래 지향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상석을 이시바에게 양보하는 예. 이런 모습도 이런 문화도 저는 아주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우려가 많이 불식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예, 저도 뭐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말씀에 많이 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도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일본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나 이전에 그 정치하시는 상황에서 조금 일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좀 거리감 있는 표현을 하신 경우는 있긴 해요, 그죠? 예. 뭐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이제 풀려고 할 때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또 항복식이다 이런 비판도 좀 하신 적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대통령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또 어떤 당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예의주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찾아봤냐면요. 그 일본이 발표한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안정적 발전을 강조했거든요. 안정적 발전.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뭐 두 분도 계시지만은 또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민주당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너무 다른 그런 방향이나 모습으로 일본을 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 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내 문제가 너무 지금 어렵고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외 관계부터 이렇게 또 좀 안정된 마음을 이런 자세를 취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토론이 별로 치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평가도 나중에 좀 치열해질 겁니다. 치열해지나요? 예. 일단 지금까지 야당의 평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한일 관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학과 출신인데 과거사 문제라는 표현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라고 하면 왠지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쪽이 좀 쪼잔해 보이고, 예. 뭐 좀 구태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역사 문제이고, 역사 문제. 한일 간의 역사 정의 문제죠. 그래서 과거사, 뭐 한일 간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나무다리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은 길이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인데, 앞에서 두 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들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처럼 한일 관계 해라 이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이제 잘못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비판을 좀 많이 저희가 했던 게 또 한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주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해왔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첫 단추는 이제 처음 어차피 이제 당선돼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갖고 앞으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윤종근 우리 의원님의 그 말씀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첫 단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한일 정상을 이렇게 만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저희는 내각 책임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고, 일본은 하부 상달시 방식이거든요. 어떤 그 조건이 있어도 조율, 일본말로 내마엇이라고 그러는데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수상이 되든 총리가 되든 집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첫 단추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컵에 물을 반을 채웠다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답을 할 차례죠. 반을 채울 것이냐, 또 과거 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예. 네. 자, 과거사 문제라기보다는 역사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를 것이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 언론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도 이제 G7 이제 순방 얘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예. 좀 하시죠. 말씀드리고 싶겠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제 정분석하면서 가깝게 이렇게 좀 모셨거든요. 근데 순방하는 장면 중에서 제일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웃음을 정말 되찾으셨다, 이런. 그게 이제 모두 별로 이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낄 텐데, 가까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좀 장난기도 많고 예.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워낙 이제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끼가 발동이 못 되는 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모셨던 사람들은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해외 순방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해맑게 환하게 웃는 모습,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예. 같아서 뭔가 이제 모든 게 좀 풀리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일할 그런 이제 마음 이제 준비가 되셨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제 애교 무대에서는 또 국제 매너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점은 우리 이제 차츰 지금 외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거고, 예. 그러나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국제 무대에서는 또 국제 무대에 걸맞는 애교에 또 매너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뭐 차츰차츰 뭐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 이 정도로 짚고 끝나면 될 것 같고요. 예.